네, 마지막으로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어떤 연설을 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연설문을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말,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이미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요 며칠 사이 우리 당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당의 운명이나 우리 당의 당명을 친문 인사들에게 갑질당하고 휘둘리는 것 같은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우리 당 관계자들이 그걸 부인하지도 않고 이상하다고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친문 정치인들로부터 갑질당하고 모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양잿물이라도 먹으면서 이길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 우리 국민의힘의 자존심을 지킬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수긍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겨야 하느냐?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이재명 같은 정말 희대의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이 나라를 망치고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면 제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을 막아서 이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것,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로 만들어서 과거 바로 이곳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국운을 끌어올렸듯이 국운을 끌어올리고 개개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기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정말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 한켠 속에서는 이기긴 어려운 것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제가 정치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했던 계엄을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마음 아픈 분들이 더 많으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는 옳은 일을 한 것이고 보수를 살리는 일을 한 거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정치는 그래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다시 이 전쟁 같은 대선에서 싸워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우리가 탄핵의 강을 건너고 탄핵의 충격에서 벗어나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들이었죠. 지난 12월 탄핵 이후 지금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4개월 만에, 이번에는 4년이 아니라 4개월 만에 이 고통스러운 계엄의 바다를 건널 것입니다. 계엄을 저지하고 쫓겨났던 제가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계엄의 바다를 4개월 만에 건너게 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울 거 뭐 있습니까? 계엄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당의 후보가 되는 이상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지금 이 시점의 시대정신이 뭔지를 물을 겁니다. 지금은 과거를 보내고 미래로 가는 것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거, 적대적 공생과 탄핵과 계엄의 공방이 이루어졌던 과거로 보내고 이제 미래로 가자는 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제가 우리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우리는 고통스러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 민주당은 책임의 큰 축을 담당하는 이재명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대정신에 따른 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너도 퇴장해야 한다. 너도 퇴장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고 이 나라가 갈 길이라고 외칠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국민들이 제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동지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엄동설안에 자기 시간 쪼개면서 거리로 나오고 그 고통의 시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감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견뎌주셨기에 제가 나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나서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재명을 이기지 못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재명과 바로 옆에 서서 토론하고 전쟁을 벌이는 장면을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토론 과정에서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쌓아놨던 에너지, 여러분의 신뢰와 힘을 200배로 쏟아넣겠습니다. 저는 전과가 없습니다. 저는 사법 리스크가 없습니다. 약속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불체포 특권 한다고 해놓고 그거 시건한 적도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입 밖에 나온 얘기들은 지켰습니다. 총선 불출마 약속하면 지켰고, 그만둔다고 하면 지켰고,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하면 지금 돌아온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지지자들에게 자기 지켜달라고 구질구질하는 소리 한 적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저를 지켜줄 필요가 없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게 해달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이곳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기업 삥 뜯어서 나눠주겠다는 허황된 약속, 나라 망칠 약속, 나라 돈 풀어서 25만 원씩 선심 쓰겠다, 나라 망해도 상관없다는 약속, 제가 깨부시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와 토론한 장면을 생각해봐 주십시오.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당내 토론에서 제가 굉장히 자제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저를 지금까지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명분 있는 싸움을 집요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줄 안다는 것 때문 아닙니까? 저는 우리 비록 소수당이지만 법무장관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금투세 강행하겠다는 것,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것, 제가 집요하게 싸워서 막아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철했습니다. 우리가 소수당이지만 명분 있게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 건 제가 잘 싸우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기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의 무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재명을 잡을 국민의힘의 최종 병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기겠습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재명 세력에게도 밀려난 친문 세력에게 구걸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수의 핵심 세력이고 전통 있는 세력이고 실력 있는 세력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개혁하겠습니다. 그걸 당 밖에 있는 친문 세력에게 갑질당하고 모욕당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쫓겨났습니까? 제가 쫓겨나고 다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걸었던 게 뭡니까? 정치를 개혁하겠다. 구태 정치를 몰아내고 새로운 정치로 보수를 바꾸겠다 아닙니까? 그 목표에 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이겁니다. 한동훈은 끝났다. 매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밟아도 이렇게 끈질기게 다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올 때마다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태 정치를 개혁하겠습니다. 그게 보수 정치를 승리로 이끌 겁니다. 저는 이미 많은 의원들 그리고 당원 동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온 사람들, 저한테 뭐 먹거리 떨어질까봐 옆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 옆에 있는 건 그동안 1년간은 대단히 그 자체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겁먹고 이탈한 사람들도 생겼고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같이 할 수 있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 정신에 맞는 길을 가고 있고 당원들의 마음에 맞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길 것이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새로운 정치를 하고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하겠다는 그동안의 저의 마음 그대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드라마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는 그 드라마가 없습니다.
그냥 김정은 비스무리하게 90% 받는 것, 저게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후지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난 1월, 2월, 12월에 제가 여기까지 올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계셨을까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명분을 가지고 있고 투지를 가지고 있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역경을 딛고 여러분과 함께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내일의 최종 관문을 돌파하는 순간 우리 보수 정치에 새로운 드라마가 씌워질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뭘 봐도 우리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보수 정당이 드라마를 쓸 겁니다. 그 드라마의 힘으로 6월 3일 우리가 이재명을 이길 겁니다. 시민의식과 대선 국민의 노후가 지금 하도 후보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빼먹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 과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의 잘못이지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자들의 잘못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바로잡을 것이고 여러분의 힘으로 바로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제부터 소위 말하는 친문계 정치인들이 우리 당에 갑질하면서 당명 바꿔와라, 뭘 해라, 안 그러면 안 놀아주겠다, 이따위 얘기하는 거 제가 화났던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무시, 그런 모욕, 그런 갑질 당하지 않도록 당을 재건할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는데요. 개헌이 필요합니다. 저는 87 체제에 문을 닫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됐던 이유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욕심 때문입니다. 저 그거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만 하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하신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 고통받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잔인한 싸움을 맞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만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그 3년만 하고 내려온 동안 4년 주임제 만들고 대통령 권한 분산할 겁니다. 그 대신 국회의 내부 견제 균형도 필요해요. 지역주의도 타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을 두고 상원을 두고 상원은 한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운용해서 하나의 정당이 하나의 정치적 바람으로 3분의 2를 장악할 수 없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임기와 임기의 시작과 끝을 대통령 임기의 시작과 끝과 맡겨서 일단 책임지게 맡겨보겠다는 거예요. 첫째가 그거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구도에는 제가 5년 해먹으면 개헌 안 됩니다.
5년을 제가 하는데 왜 도대체 민주당이 개헌에 응하겠어요? 개헌은 여야가 합의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이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헌법에 수긍하겠습니까? 헌법 개헌하면 이제 100년 씁니다. 저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 제가 3년을 하겠다고 2년을 포기하면 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당의 사람들도 저의 개헌 논의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하게 되면 3년 만에 자기들이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응하지 않으면 5년 뒤가 되겠죠. 이 인센티브가 대단히 큽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합의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 지금 이 상황은 정치를 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더 역설적이지만 이번 선거는 전쟁이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쭈삣거리거나 몸살이지 않을 겁니다. 전쟁처럼 치를 겁니다. 그런데 전쟁 같은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는 민주당과 정치를 해야 합니다. 결국 정치는 이렇게 서로 마저보는 식으로 서로 티키타카 하다가는 똑같은 싸움만 이뤄질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하나의 목표, 공통된 목표를 바라보고 그 지점을 향해서 그 대화 과정에서의 서로 간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년 뒤에 내려오겠다. 그 3년 내에 개헌을 완수하자는 매력적인 카드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오면 저는 55쯤 될 텐데요. 그 다음에 뭐하고 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도 봉사하고 살겠습니다. 이 직은 왕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다른 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요한 공직 중 하나일 뿐이죠. 내려오면 저는 평생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라도 직과 관계없이 무슨 위원장 해도 되고 노사정위원장 해도 되고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는 보이는 건 하나뿐입니다. 6월 3일 날 전쟁 같은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수사구조가 굉장히 이상해졌죠. 공수처 만들고 개판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 죄 빠져나가려고 그런 식의 기획을 한 것인데 저는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권리구제를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 돌려놔야 하는데 그 과정을 위한 싸움. 그러니까 제가 이기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의 이 합수단 형태의 문제. 제가 증권범죄 합수단 만들었거든요. 그 증권범죄 합수단 부활시킨 게 접니다. 그런 방식의 효율성은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정치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려고 이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 첫걸음이 이번 대선이 될 겁니다. 간첩법에 대해서 적국을 확대하는 건 제가 주장했던 건 아시죠? 제가 장관 때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결국 그걸 해내야 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같은 정치 상황에서 우리 좀 있으면 지선 있죠? 그 다음에 총선 있죠? 만약 이번에 대선이 없었으면 그 지선이나 총선에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얼마나 됐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엄이 없었더라도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보수 입장에서 가장 해볼 만한 선거가 바로 6월 3일의 선거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제가 맨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